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 1. 여행 전에 의사에게 문의할 것. 미국, 유럽,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제외한 지역을 여행할 경우에는 여행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여행지에 따라 주의사항이 있으며 백신을 접종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 교통사고에 주의할 것. 여행자의 흔한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입니다.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외에 화재, 익사, 중독, 납치 등 각종 사고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3. 외국인과의 은밀한 접촉을 피할 것. 에이즈 예방을 위해 해외여행 중 외국인과의 성접촉을 피합니다. 문신을 하거나 침을 맞는 것도 에이즈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4. 말라리아 예방약을 꼭 복용할 것.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을 여행할 때는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여행 1주 전부터 예방약을 먹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행 중에도 이 약을 계속 복용합니다. 여행 후에도 이 약을 4주 동안 더 복용해야 합니다. 5. 음식과 물은 적절히 처리된 것을 먹을 것. 날것은 콜레라를 포함하여 여러 병원균을 전파시킬 수 있으므로 음식과 물은 꼭 끓인 것이나 제품화된 것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6.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벌레로 전파되는 질환은 종류도 많고 백신이나 약에 의해 예방 또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주혈흡충증이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민물에 들어가지 말 것. 주혈흡충증이 유행하는 지역의 호수나 강에서 목욕이나 수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어쩔 수 없이 민물과 접촉하였다면 바로 마른 수건으로 물을 닦아내어 감염을 줄여야 합니다. 8. 맨발로 다니지 말 것. 기생충이나 진드기는 맨살을 파고들 수 있고 여행 도중 다치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꼭 신발을 신고 다녀야 합니다. 9. 이외에도 여행지 주민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말라리아 유행지 사람들은 이전에 여러 번 말라리아에 걸려 면역이 있고 새로 말라리아에 걸려도 증세가 심하지 않아 모기에 물리는 것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국내인은 면역이 없어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면 심한 말라리아를 앓으며 때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며 말라리아 예방약도 복용해야 합니다. 설사의 경우도 여행지 사람들은 면역이 있어 같은 물을 마셔도 설사를 하지 않지만 국내인은 설사하게 됩니다. 여행 중 아프면 즐거운 여행을 망치기 쉽습니다. 출발 전에 충분히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치료 중인 환자라면 여행 전에 담당 의사에게 여행 시 필요한 주의사항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질환백과에서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여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강 문제로는 열이나 설사, 구토 등이 있고 관련 질환으로는 급성 A형 간염, 말라리아, 콜레라, 아메바성 간농양, 급성 C형 간염, 보툴리즘 중독, 익수, 식중독, 댕기열, 아메바성 이질 같은 질환들이 있고요. 진료는 감염내과에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 아산병원 질환백과에 있는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으로 오늘 라디오를 시작해봤고요.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오늘의 주제는 여행과 나들이죠.
자, 이렇게 나들이 하고 여행하기 참 좋은 날씨예요. 그래서 이 해외여행도 이제는 조금 더 예전보다 한 2-3년 전보다 자유로워졌고 해서 다들 여행들을 많이 가시는데 이런 감염성 질환들 조심하시고 이게 너무 길어서 시그널을 3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무섭다고 장이 무섭다고 구더기를 담글 수 없지요.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랴? 감염성 질환 무섭다고 여행 못 갈 순 없지요. 그래서 주의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외교부에서 권고하는 그 여행 주의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참고하셔서 주의하시고 여행을 그래도 우리는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날씨가 좋기 때문이죠.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모두 가기 좋은 때고 직장인 여러분이나 학생 여러분들은 좀 특히 뭐 학생 여러분들은 방학이 이제 끝나서 개학을 했을 텐데 여행 가기 좀 어렵겠죠?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잘 빼시고 여행도 가시고 여행을 가자는 음악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행가는 노래 여행가 가져왔습니다. 여행가라는 노래가 사실 유행가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이게 처음에 작은 이 오타가 고쳐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퍼져서 이렇게 유행가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은 여행가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행가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여행가라는 거죠.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시작합니다. 송대관의 여행가 듣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유행가로 잘못 알려져서 유행가라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다들 아무리 들어도 유행가로 들린다고 하고 귀 막고 들어도 유행가로 들린다고 하지만 편견을 버리고 들어보세요. 여행가라고 들리죠? 이 곡에 숨겨진 이야기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귀 막고 들으면은 유행가로 들릴 수도 있죠. 왜냐? 눈으로 보고 듣기 때문에. 하지만 송대관의 여행가입니다. 여행 가기 좋은 날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첫 곡 여행가 듣고 왔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 여행과 나들이에 관한 여러분들의 사연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연과 추천곡을 들어보고 가장 훌륭한 사연을 뽑아서 그 사연의 추천곡을 틀어드리는 사연듀스 11입니다. 여행에 관련된 사연 첫 번째 닉네임 따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7년째 직장을 다니고 있는 26 직장인입니다. 저는 살면서 여행을 나름 많이 다녔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외로 제주도도 코로나 이후에 처음 다녀왔고 해외도 코로나 이전에 다녀온 베트남 다낭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규제도 완화됐고 해서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다녀올까 하는데요. 제가 살면서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곳이 일본이라 올해는 일본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평소 일본 음식이나 J-팝 같은 일본 문화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군입대 전 마지막으로 일본 여행을 다녀오려고 했다가 태풍과 지진이 동시에 일본을 강타하는 바람에 가지 못한 이유도 있고요. 그런 저에게 최근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최근 국제야구대회 WBC에서 한일전을 했는데 일본이 한국을 너무 크게 이겨버려서 잠자던 반일 감정이 샘솟기 시작했고 지난 1년간 준비해온 일본 계획이 자의로 무산되게 생겼습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모두 품은 판관 유일반임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비록 야구는 일본에게 졌지만 무릎 한번 꿇고 1년간 계획한 일본 여행을 다녀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애국을 위해 1년의 계획을 무시하고 일본 여행을 포기하는 게 좋을지 현명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고 추천곡으로는 NCT 127의 웨키 웨키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사연으로 고민 상담 같은 거 보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드릴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웬만하면 고민 상담 보내지 마시고 재미있는 사연만 보내주시고 일본에게 야구를 쳐서 반일 감정 그래서 애국을 위해서 일본 여행을 참아야 하는지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이제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걸 포기해야만 하는 게 아니고 둘 다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냥 여행을 가세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여행을 나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라는 말. 여행자는 작은 외교관이다. 그렇다면 외교관이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외교관의 본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겠죠? 굴욕적인 외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본에 가시되 일본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돈을 한 푼도 가져가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짐도 없으니까 비행기 값도 싸겠죠? 그래서 돈도 한 푼도 가져가지 마시고 짐도 가져가지 마시고 잠도 길에서 주무시고 음식도 이렇게 뭐 절대 사 드시거나 그러지 말고 주워 먹든지 하시면서 일본에 이익이 되지 않게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외교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애국심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것까지도 하시면 좋은 게 일본에서 취업을 하세요. 그래서 월급을 받잖아요. 취업도 뭐 비자 이런 거 뭐 문제가 있겠지만 뭐 어떻게든 취업을 하시고 월급을 절대 쓰지 말고 한국으로 전부 다 송금하세요. 물론 잠은 역시 길에서 자고 음식도 주워 먹어야겠죠. 그래서 월급을 한국으로 전부 다 송금해서 엔화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여행을 가서 수천, 수만이 돼가지고 외교관 10만 양병설 그러면은 일본 엔화의 씨를 말리고 일본 경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행도 가고 애국도 하고
역사적인 이 응징, 식민시대에 대한 복수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됐죠? 다음부터는 고민 상담 보내지 마시고 사연만 보내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닉네임 남궁 스칼렛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온 요일바가 반가운 대학생 청취자입니다. 저번 꿈 깨는 라디오 시즌 때에도 대학생이었는데 아직도 졸업을 못했네요. 엄마 등골 쪽쪽. 그렇지만 이번 학기 듣고 여름에 계절학기 하나 들으면 진짜로 졸업할 예정이라서 10월에는 베트남으로 2주 정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베트남은 친구들이랑 한 번, 가족이랑 한 번 가봤는데 이번엔 혼자 가려고 해요. 베트남 15일 혼자 간다니까 언니가 정신 나갔냐고 하네요. 정신 나간 일을 해도 대충 청춘 같은 걸로 얼버무릴 수 있는 게 아직 20대의 좋은 점 아닐까요? 사실 항공권 특가 떴길래 이미 예약도 했어요. 근데 너무 초특가라 위탁 수화물이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셉을 무계획 거지 여행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무계획을 계획 중인데요. 다낭으로 입국해서 중부지방을 먼저 보게 될 텐데 그 다음에 남부로 갈지 북부로 갈지 고민이에요. 요일반님이 남북 딱 정해주세요. 추천곡은 베트남에서 힙합 제일 잘하는 언니 노래입니다. 저는 힙합 원래 잘 안 듣는데 이 언니는 들어요 하고 추천곡으로 수보이의 초콩이라고 읽는 거겠죠? 보내주셨습니다. 베트남에 혼자 수화물 없이 여행을 가시는데 좋은 외교관이 되실 수 있겠고 자, 다낭을 먼저 가시고 남쪽으로 갈지 북쪽으로 갈지 정해달라고 하셨어요. 베트남이 딱 위아래로 엄청 긴 나라죠. 거의 한국보다 위아래로 긴데 다낭이 가운데쯤에 있고 남쪽에는 베트남 최대의 도시죠. 호치민시가 있고 북쪽에는 하노이가 있죠. 하노이가 베트남의 수도죠. 그래서 남으로 가느냐, 다낭에서 북으로 가느냐. 하지만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은 남쪽과 북쪽 어떤 쪽을 선택하더라도 이 이상과는 너무 다른 현실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립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베트남 수도 호치민이에요? 언제 바뀌었나? 모르겠다.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최인훈의 광장을 읽어보시면은 우리는 중립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스로 이념을 수립하는 주체가 될 수 없는 이 시대의 중압에 의한 그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근데 중립국도 진실한 선택이 될 수는 없죠. 이 시대와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한 개인. 그래서 우리는 결국 다낭에서 남쪽이냐 북쪽이냐 중립국을 꿈꾸지만 그것 또한 답은 아니다. 그러므로 바다의 풍덩. 하지만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에 보시면은 교통사고 외에도 화재, 익사, 중독, 납치 등의 각종 사고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풍덩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대안을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구글 지도를 펴놓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남도 북도 아닌 서쪽으로 고 웨스트라는 말이 있죠. 서쪽으로 가시면은 라오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라오스에 흥미로운 곳이 있어요. 팍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가시면은 팍센 여행을 팍세게 하실 수 있고 이 팍세에서 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오시면은 제가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참바삭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어낸 거 아니고 진짜로 있어요. 참바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은 참바삭한 음식들이 유명하고 그래서 그거 드시고 귀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시라.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2023년 3월 16일에 외교부 해외 안전 공지에 이런 공지가 떴는데 최근 라오스를 방문한 우리 국민들이 비행기, 버스, 승합차, 기차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짐칸에 둔 여행용 가방 속에 여권, 현금, 귀중품 등을 분실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대요. 그래서 라오스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권, 현금, 신용카드, 휴대전화 및 여타 귀중품 등을 가급적 손이 닿는 호주머니 또는 크로스백 속에 보관하시고 머무른 자리를 떠나기 전 항상 소지품을 확인하여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여행 다녀오시고요. 추천곡 수보이의 초콩 들어봤는데 좋습니다. 베트남 가수인데 그냥 베트남의 색깔이 거의 없어요. 그냥 팝송 같고 좋은 R&B 그런 곡이더군요. 일단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 다음 사연입니다. 닉네임 솔리스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디 괄호치고 DJ 요일바라는 뜻 히읗 괄호 닫고 저는 한 달 전에 친구들과 도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도쿄에는 센소지라는 절이 있습니다. 정문에 집채만한 연등이 포토스팟으로 유명한 곳이죠. 많은 이들이 사진을 찍으러 몰리기 때문에 사진 찍는 줄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요. 여기에는 재미있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팀의 사진을 뒤에 팀이 찍어주고 뒤에 팀의 사진은 또 그 뒤에 팀이 찍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은 훈훈하기 그지없었지요. 기다리던 중 마침내 저희 앞팀 순서가 왔고 저는 스마트폰으로 갈고 닦은 사진 실력을 발휘해 그분들에게 최고의 기념사진을 선물해 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제가 받은 것은 스마트폰도 디지털 카메라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흐릿한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그리운 그 물건, 일회용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2023년에 필름 카메라를, 그것도 일회용 카메라를 손에 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 그보다도 당혹스러운 것은 저들의 추억이나 다름없는 필름 27장 중 한 장이 저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5초에 불과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짜로 일회용 카메라인가? 내가 이런 걸 써본 적은 있었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지? 뷰파인더 너머로 해맑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들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셔터를 누른 후에도 부담감을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누른 건지 만 건지 알 수 없는 버튼 조작감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그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진이 찍히긴 했는지, 뷰파인더가 나를 속인 것은 아닌지, 요일바님도 이렇게 여행 중 당혹스러운 부탁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추천곡으로는 해피엔드의 나츠넨데스라는 곡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난데스 여름 난데스라는 뜻일까요? 네, 그래서 필름 카메라를 부탁을 받아서 사진을 찍어드렸는데 잘 찍혔는지 모르겠다.
당황스러웠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유일반님도 이렇게 여행 중 당혹스러운 부탁을 받은 경험이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네, 저도 역시 똑같은 센소지에서 당혹스러운 부탁을 받은 경험이 있지요. 센소지가 아주 당혹스러운 곳입니다. 저는 앞팀이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카메라를 건네준 게 아니고 한 사람 키 반만한 돌덩어리랑 끌이랑 정을 주면서 본인들의 모습을 조각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돌덩어리 안에는 조각상이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조각가의 임무이다. 물론 뻥입니다. 센소지도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닉네임 지지목지지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여행과 나들이가 어울리는 곳은 도쿄입니다. 2시간이라는 애매한 시간을 기다리면 갈 수 있고 매번 긴자 리커샵에 들려 위스키 2병을 손에 들고 아키하바라 흡연 카페에 앉아 멍을 때립니다. 아, 뭐하냐. 매번 같은 루트로 돌아다녀 보니 여행이라 치고는 너무나 익숙한 루트로 최적화가 되어서 나들이와 다를 게 없어버린 여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텔 아랫방 호주에서 오신 형제들이 배를 울리며 같이 밥을 먹자는 권유를 했습니다. 체크인할 때 잘못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 때문에 잠깐 같이 얘기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밥을 먹자니 당황스럽고 약간은 내가 인싸인가 하고 망상도 했습니다. 히히. 암튼 호주댁 형제와 호텔 앞에 있는 센소지에 돌아다니며 서로의 여행 계획을 교환했습니다. 호주같이 일본과 먼 거리에 위치한 나라들은 비행기 값이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는 데 드는 비용급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3주에서 6주 정도를 길게 잡아 느긋하게 논다고 하네요. 밤이 되고 야키니쿠 집에 들어가 꼬치구이와 하이볼을 마시며 서로의 썰을 풀고 편의점에서 맥주와 오뎅을 사들고 가 방 안에서 이 차를 갈기니 어느덧 12시. 라이트 토크를 넘어 헤비 토크까지 이어지더니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의 여행은 어땠니? 호주 말로 하면 How was your trip? 이겠죠? 답정너식으로 Great!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쇼핑과 갔던 여행이 변수를 만나서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싶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행은 나들이이고 나들이는 여행입니다. 모르던 곳에서 알고 지냈던 곳에서의 익숙함과 무슨 문장이 왜 모르던 곳에서 알고 지냈던 곳에서 익숙함과 새로움이 교차되면 이를 하나로 정의하기에는 모식갱이한 것 같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추천곡은 바운디의 도쿄 플래시 보내주셨고요. 지지목지지님께서도 센소지에 가셨네요. 센소지에서 또 당황스러운 부탁을 하신 건 아니겠죠? 일본이 굉장히 익숙하신가 봐요. 나들이를 가는 것처럼 일본 여행을 가셨다가 이번에는 특별한 새로운 경험, 이런 호주에서 온 형제, 스트레인저들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여서 좋았다. 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여행자는 고정된 계획이 없고 도착이 목적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여행이 이렇게 계획이 없고 일본에 가는 게 막 목적이고 그런 게 아니고 일본에 이렇게 나들이 하듯이 여행을 가셨기 때문에 또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겠지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호주 형제들과 어울려 보셨다고 하셨는데 호주 사람들은 진짜로 호주머니를 쓰는가? 호주 사람들이 쓰는 돈은 호주머니. 멀기 때문에 호주에서 온 사람들은 한 3주에서 6주 정도로 길게 잡아서 느긋하게 논다고 했으니까 호주머니가 아주 두둑하게 왔겠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닉... 다음 사연입니다. 닉네임 견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율바 선생님, 평소에 일상에서 듣는 음악들도 좋지만 여행지에서 듣는 음악들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여행지에서 어떤 순간 내가 듣고 있던 곡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있으면 그 트랙과 순간을 오래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고3 졸업 후에 갔던 일본 여행에서 석양질 무렵에 유리카몬의 전철을 타고 레인보우 브릿지를 건너던 순간에 루이 오스틴의 글래머 걸을 듣고 있었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되네요. 그 이후로 여행을 갈 때는 공들여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시 도쿄에 가서 유리 카모메를 타볼까 합니다. 하고 추천곡으로 루이 오스틴의 글래머 걸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겠죠? 어떤 순간에 그때 듣고 있던 음악이 딱 그 순간에 각인이 되어서 저장되는, 이게 제가 인상주의자이거든요. 이 어떤 인상주의라는 것이 이제 미술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떤 한 순간에 있는 그런 시각적인 인상, 그러니까 그 순간의 빛이랑 색깔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색채와 색조 아니면 그런 질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딱 그 순간을 특징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어쩌고 그런 미술 사조 같은 거죠. 그래서 뭐 모네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데 모네 그림 같은 걸 보면은 그때의 그 그림이 그려진 그때의 기온이나 막 그런 분위기 같은 것까지 뭔가 느껴지는 느낌이 나는데 이게 이런 거죠. 하얀색 건물이 있어도 새벽하고 아침하고 오후하고 저녁 모두 이 색깔이 다르거든요. 사람의 눈은 그냥 적응을 하기 때문에 저건 하얀색이군 하고 화이트 밸런스를 다 맞추지만 사실 그거를 딱 고정 화이트 밸런스로 본다면은 색깔이 전부 다르죠. 그런 것이 인상 같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음악이라도 어떻게 보면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인상이 다를 수 있고 그런 감각 기관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얘네들이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좋은 순간에 듣던 노래 특히 여행지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인상으로 남게 되면은 무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집에 와서도 그 음악을 들으면은 그 여행이 리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본에 우리가 돈을 다시 주지 않고도 국민 외교관으로서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행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거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해외여행을 나갈 때 딱 그 비행기 타가지고 들은 음악이 있는데 와, 그 비행기에서 불 꺼주잖아요. 불 꺼주면서 그거를 들었을 때 느낌이 딱 남아있고 그래서 그 음반을 아껴서 그쵸. 또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들으면은 물 타져가지고 물맛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아껴서 듣게 되는데 제가 들었던 음반은 CK의 Bad Romance라는 맞나? Bad Romance? 레이디 가가인가? CK Sad Romance구나. CK의 Sad Romance라는 앨범을 들었습니다. 배드 로맨스는 그거죠. 이거죠. 굉장히 다른 음악이네요. 그래서 사연들 보내주신 사연 다 읽어봤고요. 오늘의 우승은 견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유리카몬의 전철을 타고 레인보우 브릿지를 건너던 순간에 석양질 무렵 루이 오스틴의 글래머 걸을 들은 이 사연이 오늘의 사연뉴스 101 우승 차지했습니다. 네, 사실 이 사연의 모든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 소중하고 재미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연의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우승을 어떻게 뽑았느냐? 사실 추천곡 점수가 거의 95%를 차지합니다. 제 마음에 드는 추천곡이 우승하는 경향이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연 음악이나 들으쇼 하고 추천곡을 엄청 좋은 거를 보내주시면 그것도 이 코너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해서 잘 선곡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본님의 도쿄 유리카모메 전철을 여러분도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석양이 지는 무렵 전철을 타고 레인보우 브릿지를 건너면서 풍경을 보면서 이 음악을 듣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루이 오스틴의 글래머 걸입니다. 루이 오스틴의 글래머 걸 듣고 왔습니다. 좋지요? 좋은 곡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오늘 여행과 나들이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보았고요. 다음 주 주제 얼마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죠.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at once가 휩쓴
감동적인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는데 그 영화를 저도 아주 좋아하지요. 그 영화를 일단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보고 나서도 내가 뭘 본 거지? 진짜 다시 나올 수 있을지 거의 그런 영화가 싶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 3월 26일에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들어볼까 해서 다음 주 주제는 나의 인생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영화, 그런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영화에 나온 뭐 그 영화에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추천하는 영화 음악을 보내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 화면에 beef.net beef.net 가시면은 보내주실 수 있고요. 사연 쓰는 곳에도 주제를 제가 적어놨으니까 까먹으셔도 beef.net에 가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사연 쓰는 곳에다가 또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제가 방송 주제를 매주 고르는 게 아주 힘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선택사항입니다. 추천해 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방송을 또 꾸려 나갈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의 인생 영화를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주가 되겠죠? 고민 상담은 하지 마시고 사연을 보내주세요. 자,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2부 순서입니다. 2부는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코너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매달 좋게 들은 음악들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런 인상 비평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이고요. 자, 지난주까지 밀린 것들 하고 있었죠. 2023년 1월의 요들송 지난주에 다 끝냈고요. 오늘부터 2023년 2월의 요들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요일바가 좋게 들은 음악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곡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 찰리 빈 웍스의 A Kind of Bliss 였습니다. 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처음에 랜덤으로 플레이리스트 애플 뮤직에서 듣다가
신곡들을 듣다가 외국 밴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 로큰롤, 진짜 로큰롤이죠. 로큰롤. 찰리 빈 웍스입니다. 뭔 얘기하려고 했지? 로큰롤. 이렇게 로큰롤을 하는 팀들 중에서 이렇게 네이티브한 느낌이 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이런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사운드 이런 거에서 좀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로큰롤을 하기에 약간 불리한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목소리의 형태가 울림통 같은 거나. 그래서 한국 로큰롤 중에는 솔직히 억텐 같은 거 있잖아요. 억텐이라기보다는 뭘까? 억록, 억지로 으아하기 그런 것들이 많은데 굉장히 여유 있고 목소리 톤도 여유 있고 연주도 여유 있고 딱 그 오아시스 필이 나지요. 오아시스의 그 스타디움 라이브 그런 느낌을 제대로 낸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지 이 사람은 해가지고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밴드를 하던 분인 것 같고 이 찰리 빈 웍스라는 이름으로는 아마 솔로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이 밴드를 하던 그 가다를 가지고 아주 멋진 음악들을 만들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했더니 저를 알고 계시더군요. 요일반님이 나를 팔로우했다 하고 하셔가지고 아주 저도 영광스러웠고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는 아티스트입니다. 이렇게 라이브 느낌을 스타디움 로큰롤 밴드의 라이브 느낌을 낸 것도 굉장히 브릴리언트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런 음악은 스타디움이 제격이죠. 그런 어떤 90년대, 8, 90년대 브리티시 락의 전성기를 오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록을 들은 김에 다음 곡도 들어볼까요? 다음 곡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블랙 썸머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레드 핫 칠리 페퍼스 들어볼게요.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블랙 썸머 듣고 왔습니다. 유튜브가 약간 저도 이 동글동글 돌아가는데 어쩌겠어요. 유튜브가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은 트위치에 가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존 프루시안테 기타리스트죠. 기타리스트 존 프루시안테가 오랜만에 돌아온 앨범입니다. 프루시안테에는 좋은 프루시안테하고 나쁜 프루시안테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 프루시한테가 기타를 쳤을 때는 약간 좀 아쉬운 점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좋은 프루시한테가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음, 존 프루시한테 하면은 기타를 아주 맛깔나게 잘 치죠.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 이게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을 할 방법이 없네. 뭐, 일단 1분 52초 그때부터 기타 솔로가 나오는데, 이 존 프루시한테의 시그니처 사운드, 이 퍼즈 소리, 이 솔로 기타 톤 하나만으로도 그가 돌아왔다.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죠. 이 존 프루시한테가 즐겨 사용하는 퍼즈 기타 페달, 이펙트 페달이 빅 머프라는 것이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통 기타 이펙터들이 기타의 소리를 이렇게 찡찡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펙터들이 한 요즘 아이폰 정도 크기 요 정도가 이제 보통들 사이즈가 있는데 빅 머프 이 이펙터는 거의 한 A4 용지만 해요. 지 혼자서 A4 용지만 한데 속에 들어있는 회로 기판, 전자 기판은 아주 아이폰 미니만 합니다. 그래서 참 무식한 이펙터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하지만 이 특유의 톤 그리고 존 프루시한테가 사용하는 기타 이것도 아마 그 즐겨 쓰는 기타가 그 60년대 빈티지 기타를 쓰는데 그게 뭐 요즘 60년대 빈티지 팬더 기타들 이런 것들 뭐 중고 가격 하면은 뭐 기본 한 2,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 프루시한테의 이 기타 사운드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몇십만 원씩은 한 초당 몇십만 원씩은 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경제적 가치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2분 47초 정도에 보컬에다가 이펙트를 딱 그 악기들 다 싹 빠지는 한 2초 정도에다가 이펙트를 걸어놨는데 딜레이를 이렇게 0.4분음표로 그냥 걸어가지고 그 빈 공간을 싹싹 채워주는 그 프로듀싱 기법이 또 흥미롭군 하는 정도로 들어보았습니다. 유튜브가 너무 끊기시면은 트위치에 요일바 여기로 가셔서 들으시면은 조금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다음 곡은 뭘까요?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틴 리지의 Still in Love with You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1974년 앨범에 있는 곡이고요. 70년대
밴드의 음악이죠. 샌리지는 아일랜드의 밴드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이 70년대 이런 헐렁한 사운드 이런 게 느껴지시죠? 막 요즘 음악들이야 꽉꽉 채워 넣고 빈칸 없이, 특히 케이팝은 진짜로 빈칸 하나도 없이 꽉꽉꽉꽉 채워가지고 빼곡하게 만드는데, 이 70년대 사운드 드럼이 그냥 이렇게 헐랭헐랭 이렇게 치면서 베이스 그냥 드럼에 맞춰서 리듬 또동 또동 이렇게 넣어주면서 노래 한 소절 부르다가 기타가 나와서 또 이렇게 한번 후려주다가 막 그렇게 가는 이 느낌도 낭만적입니다. 저는 사실 70년대 70년대 록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2월 달의 요들송은 좀 록을 다시 찾아 들었던 그런 요들송들이 많이 있네요. 뭐 아까 제가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그 빅머프 퍼즈 기타 솔로 사운드 그거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음악에서는 또 기타 솔로의 소리가 다르지요. 좀 신경 써서 들어보시면은 진짜 다른 소리네. 같은 기타인데도 톤이 완전히 다른 거를 아실 수 있는데, 그것이 기술적으로는 오버드라이브라는 것과 퍼즈의 차이입니다. 오버드라이브, 이게 어떻게 생겨났느냐. 옛날 밴드들이 공연을 막 하는데, 그때는 공연장에서 소리를 엄청 크게 내려고, 왜냐면은 어쨌든 드럼 소리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럼 소리보다 기타 소리를 드럼 소리만큼 맞춰서 막 올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막 스피커도 너무 볼륨 막 많이 올리면은 소리가 찌그러지잖아요. 그래서 기타 앰프를 막 올렸더니 소리가 찌그러지는데, 어라? 생각보다 듣기가 괜찮은 거예요. 신기하고 새로운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기타 앰프 볼륨을 엄청 높여서 찌그러뜨려서 그렇게 해서 낸 소리가 오버드라이브입니다. 그렇다면 퍼즈는 무엇일까? 기타가 앰프가 찢어졌어요. 스피커가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쳐봤는데 약간 뿌직뿌직하는 소리가 나서 이것도 매력 있는데? 그래서 그 소리를 전자적으로 시뮬레이트한 그런 페달, 그런 게 이제 퍼즈라고 불리는 그런 계열의 소리이고요. 전문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록 음악에서의 사운드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 대충 이런 얘기를 들어두셨다가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은 야, 좀 아는 척 할 수 있겠죠? 록자랄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그리고 4분 33초부터 리듬이 쿵쿵짝쿵쿵짝쿵 이렇게 가다가 쭉쭉짝쭉쭉짝 아무튼 8비트에서 16비트로 바뀌는데 살짝 빨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기타 솔로를 막 이제 오로로로로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들었을 때 이것은 역시 저도 밴드를 하던 시절에는 기타리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프로바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오브리 타임. 솔로를 막 그냥 즉흥으로 밴드들이 자 합 맞춰가지고 계속 드럼 베이스가 이렇게 돌려주면은 기타리스트가
너의 꿈을 펼쳐라. 솔로를 막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하다 보면은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안 끝내주고 계속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씨, 칠 거 내가 손에 익은 거 다 쳤는데 뭐 치지? 그러면은 막 그때부터 아무 솔로 대잔치 펼쳐집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타리스트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분 34초부터 약간 야, 나 뭐 치지? 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아무거나 친 흔적이 보이는데 역시 프로는 프로다. 그런 헐렁함 속에서 느껴지는 텐션. 그것이 이 곡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녹음악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unburn의 Mankind? 피처링 이다 니엘슨과 빅 유키 듣고 왔습니다. 오 음라우트니까 Sunburn이라고 읽는 게 맞겠죠? 이 밴드는 원래 쿠티망고스라는 더 쿠티망고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재즈 선생님들입니다. 이 곡도 전자 시퀀싱이 아니고 실제 연주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라이브 영상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는데 라이브 버전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음반 버전은 좀 그냥 딱딱 맞죠. 근데 라이브에서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연주를 하고 이 합이 맞는 그것이 라이브 버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곡은 뭐 8분의 12박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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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것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왈츠스러운 느낌도 있으면서 쭉쭉 끌고 가면서 또 이 재즈 선생님들이 잘하는 게 박자 가지고 놀기거든요. 그래서 듣다가 중간에 들어보시면은 그 빠빠빠빠 빠빠빠빠 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빰 이런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짜자자 저저저 1 2 3 4 5 6 7 8 9 가다가 거기서 빠빠빠빠 하면서 박자를 팍 꺾는데 막 어디로 가나 이런 느낌인데 잘 세보면은 이 8분의 12박자 요 마디를 흐트리지 않고 그 안에서 이 덩어리를 다른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박자를 가지고 노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재즈 하는 선생님들은 진짜 머리도 좋아야 되고 어나더 레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철 트리오 또 이런 박자 재미 이런 거 잘 아시죠? 이거 하다가 중간에 숫자 한번 잘못 세면은 완전 그냥 다 망가지는 건데. 그래서 멋진 곡이지요. 라이브 버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앞에 사연이 오늘 많아서 요들송을 빨리 진행을 해야 2월 달에 요들송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이전보다 조금 줄이고 다음 곡 빨리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레돌런트의 Death in the Family 듣고 왔습니다. 요 곡은 오묘한 느낌이 나시죠? 오묘한 느낌. 그것이 왜 오묘한가? 이 코드 진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조성이 뭔가 이놈이 메이저 곡인지 마이너 곡인지 구분할 수 없게 사용을 했어요. 저도 화성학을 열심히 연구한 지가 오래되어서 다 이론적인 것을 까먹어서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 베이스 라인이 개 이름으로 도미 라레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멜로디는 미로 시작해서 미파 미레 도 이렇게 도레미파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를 1도로 하는 마이너라고 친다면은 3도로 시작하는 그런 나도 다 까먹었네 이 이론. 아무튼 그렇게 볼 수 있고 메이저라고 본다면은 그냥 1도로 시작하는 메이저 코드 진행이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요 멜로디가 그렇다면 1도 메이저라면은 3도의 미를 중심으로 해서 멜로디를 이렇게 풀어 나간다는 그런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그래서 3도를 신경 쓰이게 만들어 놨어요. 3도. 뭔 소리를 하는지 여러분도 모르겠고 저도 모르겠죠. 아무튼 그렇다는 대충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묘함이 그런 데서 나온다. 이 음악가들이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런 오묘함을 나타낼 수 있고요. 앨범 아트에 있는 이 퍼런 청록색 이게 또 이런 오묘한 3도의 오묘함과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또 드네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이론적인 것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면은 들으실진 모르겠지만 다음 곡은 아직까진 매직 월드 패싱 투어리스트입니다. 아직까진 매직 월드의 패싱 투어리스트 듣고 왔습니다.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2월의 요들송 듣고 계시고요. 이 곡은 한국의 크루 같은 것일까요? 찾아보면은 예술 창작 집단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곡을 접했을 때 뭐지? 왜 이렇게 잘하지? 해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제가 아주 멋지게 생각하는 핑거 드러밍으로 비트를 라이브로 만들어내는 라이온 클레드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소속된 창작 집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월클, 절대 월클입니다.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말아라. 너무너무 멋진 곡이고, 이 쿰척쿰 이렇게 제가 이런 장르나 이런 평론가 용어에 약해가지고 그냥 느끼는 대로 표현을 제 마음대로 하는데, 이 쿰척쿰척 비트라고 저는 하거든요. 찐득하게 이렇게 가는 약간 레이드백된 그런 비트를 쿰척쿰척 비트라고 하는데, 쿰척쿰척 비트랑 그 후드릭 딱딱 비트랑 왔다 갔다 하는 그 맛이 또 아주 인상적이죠. 또 이 쿰척쿰척 비트가 쉬워 보여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 쿰척함을 얼마나 찐득하게 할 수 있느냐, 이 제이 딜라의 유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이 그루브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야, 진짜 아주 훌륭한 곡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진 매직 월드, 앞으로도 아주 많은 기대가 되고, 다음 요들송 듣고 오겠습니다. Three Six 스무키의 디바 피처링 NG 앤드 우스키 듣고 왔습니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곡은 뭐더라? 97%의 목소리와 1%의 앨범 커버로 이루어져 있다. 나머지 2%는 저작권, 작곡, 작사, 편곡. 그래서 이 곡은 진짜로 일단 목소리가 다 했죠. 하는 목소리 있잖아요. 이분이 NG인지 우스키인지 아무튼 그 사람 목소리 나올 때 그냥 진짜로 지려버리죠. 지려버리는 목소리. 좀 어떻게 들으면은 정우성 씨 목소리 같기도 하죠. 그 정우성 씨 목소리 연기할 때 진짜 검사님 이거 할 때 그 사람 아픕니다 이거. 그래서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타고날 수 있는가, 이런 목소리만 있으면은 뭐 음악 그냥 날로 먹죠. 그리고 또 굉장히 와 진짜 이 배드에스하다 하는 느낌. 이 베이스를 그냥 뭐랄까, 이 글라이드가 섞인 베이스를 계속 그냥 되게 무심하게 우고 이렇게 쓰는데, 그것도 굉장히 이런 분위기와 배드에스한 목소리와 잘 어울리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앨범 커버가 귀엽지요. 그래서 들어보았고요. 다음 곡,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들어보겠습니다. 해리스 돈 케어와
룰로우 노 리프 그리고 피처링의 트랭킬로가 함께한 사솔웨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듣고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아프리카 아프로비트이지요. 그래서 요게 딱 그 아프로비트의 좀 굉장히 베이직한 전형적인 그런 사운드와 그런 것들인데 되게 막 성급하지 않고 천천히 길게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그 여유롭지만 점점 이렇게 텐션을 올려가는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인 곡이었고요. 여러분이 이제 아프로비트, 뭐 아프리카, 뭐 나이지리아, 남아공, 뭐 또 어디가 있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요즘 한 최근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팝 시장에서 이제 또 한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주 쓰이는 사운드가 이게 딱 이제 나오는데 한 2분 21초 정도부터 나오는 그 떵떵거리는 베이스 있거든요. 킥이랑 좀 합쳐진 것 같은 그런 떵떵거리는 베이스, 떵떵 하는 그 떵떵거리는 베이스가 이 아프로비트에 엄청 자주 등장하는 그런 베이스 사운드입니다. 이제는 아프리카 음악이 세계 음악 시장을 주름 잡는다. 이제는 떵떵거릴 수 있다. 그런 사운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들으실 음악도 이 아프로비트의 그런 계열 음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곡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타일라의 To Last 였습니다. 이 타일라라고 하는 게 맞겠죠. 틸라는 아니겠지? 타일라는 이름이 타일러인 연락처가 어휴, 없습니다. 깜짝이야. 어떤 분의 연락처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아니 연락처는 필요 없는데. 깜짝 놀랐네.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임진왜란을 일으켰구나. 타일라는 남아공의 아티스트입니다. 이 아프로비트 딱 들리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떵떵거리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한다 떵떵거리는 베이스 딱 들리고요. 이 아티스트 정말 너무 좋은 제가 강추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 1분 10초 정도의 툴레스트 하면서 보컬을 싹 계속 딜레이를 이 피드백을 엄청 많이 주는 딜레이 해가지고 to last가 무슨 뜻이에요? 영원까지 이런 거죠. 그거를 이제 이런 이펙트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누구더라? 괴테였나? 헤겔이었나? 니체였나? 다 완전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누가 그랬어요. 독일 사람이. 예술가여 작품으로 말해라. 음악가는 이렇게 이펙트로 사운드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펙트들
음악가들이 어떻게 사용했나를 여러분들이 의도를 이유 없이 사용할 수도 있죠. 이유 없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이펙트를 왜 사용했는가 생각해 보면은 또 야, 이 녀석 아주 똘똘한데 이렇게 그런 걸 발견을 할 수가 있고 남아공 뭐 나이지리아 뭐 이런 아프리카 쪽 비트 꼭 아프리카가 아니더라도 라틴 남미 이쪽도 그렇고 이런 뭐라 그럴까 엇박이라 그럴까 그 보통 우리가 4분의 4박자면은 쿵짝 쿵짝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쿵짝짝 이렇게 그러니까 1, 2, 3, 4 쿵짝짝 쿵짝 뭐 이런 식으로 세 개를 그 4비트 안에 세 개를 넣는 거죠. 그런 것이 요런 더운 나라 비트 그런 거의 특징이고 그래서 요즘은 아프로 비트가 대세다. 디플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것을 미리 냄새 맡고 이미 한탕 다 해먹고 메이저 레이저와 기타 등등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메이저 레이저 곡도 좋더라고요. 제대로 앞으로 비트의 그 느낌을 또 잘 살렸고 그래서 타일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곡도 타일라의 다른 곡 Been Thinking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All day, all night, I've been thinking. 타일라의 Been Thinking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죠? 여기서는 이제 요 4분의 4박자 댄스 비트 꿍꿍꿍꿍을 킥을 찍어주면서 꿍뜩뜩뜩 요런 이 추임새들이 섞여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더운 나라의 느낌이다. 더운 나라의 느낌이고 베이스가 그 떵떵하는 그것이 진짜 오묘한 곳에 사이사이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쿵칙 박칙 쿵칙 여기다가 쿵칙찍 쿵칙 떵떵 이렇게 쿵칙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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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칙 떵떵 그렇게 이렇게 비트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한번 이렇게 한 발짝 먼저 해가지고 그 메시가 그 반 템포 빠른 슈팅을 하듯이 들어가는 이 베이스가 진짜 이 그루브가 되게 쉽게 들리지만 이 네이티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 또 흥미로운 부분은 1분 58초에 그 1도로만 진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조금 걸어주면서 코드 진행을 반음계적인 진행으로 싹 한번 해주죠. 거기서 공기가 바뀌어요. 이 공기가 바뀌고 뭔가 다른 색깔 연기가 막 이렇게 공간에 가득 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반음 진행 한번 딱 때려주고 그 다음에 2분 16초 베이스라인 찐하게 해가지고 한번 싹 걸어가주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싹 빠져줬다가 All Night 하면서 All Night 하면서 이렇게 그 다시 비트가 빡 나오거든요. 다 같이 그 부분이 진짜 또 참 할 말이 없네요. 너무너무 훌륭한 아티스트 타일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 요일바가 들은 음악 2023년 2월의 요들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2023년 2월에 요일바가 들은 음악들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 빈티지 컬처의 If I Live Forever featuring 이지 비주 곡부터 듣고 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티지 컬처의 If I Live Forever featuring 이지 비주였습니다. 이 빈티지 컬처, 이 사람은 브라질 DJ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 모던한 이런 하우스 테크노 음악 같지만 브라질 사람은 그냥 쿵칙박칙하지 않죠. 그냥 쿵칙박칙만 하면은 심심해서 좀이 쑤셔서 브라질에선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더운 나라의 비트, 이 쿵착 이런 비트를 1, 2, 3, 4 쿵착 이런 것을 이제 또 남쪽 나라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쿵칙박치를 합쳐요. 하우스 비트에 쿵칙박치를.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쿵착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쿵착 이런 식으로 쿵착 이런 식으로 비트가 가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이 얼굴 하얀 그런 애들이 하는 하우스랑 다른 그런 느낌이 나게 됩니다. 아주 멋진 비트를 가진 멋진 곡이고요. 이렇게 문화는 섞여야 제맛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원조 사람들이 원조 음악을 하는 것보다는 그 원조가 아닌 사람들이 남의 거를 갖다가 자기 걸로 어떻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훨씬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곡도 브라질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색깔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또 멋진 부분이 있죠. 중간에 빌드업을 굉장히 멋있게 처리를 했는데 한 1분 30초 정도부터 슬슬 빌드업을 쫙 가려고 하면서 이 신디사이저 리프가 있는데 그거를 쭉쭉 가다가 1분 50초 정도에 그 신스 리프를 더블 타임 띵띵 띵띵 하던 거를 띵띵 띵띵 띵띵띵 이런 식으로 2배로 빨리 가죠. 그러면서 고조되는가 싶더니 점점 느려집니다. 오히려 느려지기. 그래서 2분 20초, 5초까지 쭉 느려져요.
그래서 쫙 풀어줬다가 그때부터 돌변해서 쫙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2분 46초에 빵 터트려주죠. 그 온탕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쫙 늘어졌다가 갑자기 냉탕 들어가기. 이 풀었다 쪼이기를 또 아주 멋있게 해낸 멋진 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더운 나라 비트는 어디까지 갔는가? 다음 곡을 들어보면 또 이제 들리실 겁니다. That's my shawty, that's my rider. 스크릴렉스와 빔의 셀렉타였습니다. 스크릴렉스의 화제의 정규 앨범, 2장의 정규 앨범 한 번에 쏟아낸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게 들은 곡 중 하나인 셀렉타. 여기서도 이제 들리시죠? 남쪽의 리듬. 제가 가만 듣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쿵딱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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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로 쭉 가잖아요. 근데 스네어 이 쿵짝 쿵짝에서 짝이 거의 마지막에까지 거의 아마 안 쓴 걸로 기억이 나요. 기억이 돼요. 마지막쯤에 겨우 가가지고 클랩이 좀 나와주는데 그것도 잠깐 나와주고 그냥 쿵딱쿵딱 쿵딱쿵딱 요걸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요 비트도 뭐 이제 이게 뭐 남미 쪽 이런 몬바톤을 좀 빨리 한 거 이거나 뭐 아니면 아프로 비트의 아무튼 뭐 둘 다 대충 그런 더운 나라의 그런 세 박자 비트 그런 계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우스와 섞이면 이렇게 매력적인 음악이 된다. 그리고 스크릴렉스가 역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베이스 뮤직에 어떤 기준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드랍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오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하는 그 베이스 때려주는 게 있거든요. 서브 베이스 약간 속빈 서브 베이스 호고고고고고고 하는 그거를 거기다가 넣은 게 그냥 진짜 무심하게 그냥 이거 넣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굉장히 시크한 고 베이스에서 이제 이 곡은 가산점 100점을 또 가져가고요. 스크릴렉스가 또 이런 보컬 차핑, 보컬을 쪼각쪼각쪼각 내가지고 그걸로 맛있게 조리해내는 양념같이 보컬을 찹찹찹 해가지고 고명 뿌리는 거 그걸 또 잘하죠. 그래서 드랍에서 에 하는 그거 보컬 찹을 이것도 되게 이거 엄청 복잡하고 막 멋진 그런 데다가 넣어야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힘을 빡 줘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고명 뿌리기 해가지고 싹 올려놨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지점들을 정말 뭐 역시 이래서 1등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크릴렉스의 요게 정규 3집이었고 그렇다면 정규 2집에서
제가 좋게 들은 음악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선공개됐던 럼블 그거를 저번에 소개드렸었죠. 이 집에서 좋게 들은 곡은 바로 스크릴렉스 스타라와 포텟이 함께한 버터플라이스였습니다. 죽이지요. 와 진짜. 일단 코드 멜로디 요 그 리프를 계속 돌리잖아요. 처음부터 나오는 요것도 뭐를 샘플링 해가지고 어떻게 사운드를 잘 어떻게 했는지 참 듣기 좋고, 멜로디 아주 놓고 사이사이로 싹싹싹 비집고 잘 가죠. 이런 이 댄스 음악에서 코드 멜로디 요거를 이렇게 잘 쓰는 이런 것도 역시 좀 뭔가 스크릴렉스의 이 이모 출신 이모 록밴드 출신의 그런 감성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고, 역시 요 곡에서도 비트가 그냥 쿵칙박칙 쿵칙박칙 일자로 가지 않고 한 번씩 이렇게 꺾기 한 번씩 넣어주면서 쿵딱딱 쿵딱딱 이렇게 가죠. 그리고 들어보시면 역시 그냥 포텟 냄새가 여기저기서 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것이 포텟 가루 한 3% 첨가해가지고 싹 이렇게 포텟 냄새가 나죠. 포텟 향. 그러다가 2분 16초 정도부터 그 뽀라락빵 도렁도렁 뽀라렁 뽀라랑당당 뭐 이런 거, 그런 타악기 소리 같은 그런 것이, 타악기 뭐라 그래, 벨 소리, 때려서 소리 내는 멜로디 악기, 그걸로 한바탕 돌아주는데 이거 포텟이다. 이거 포텟이다 딱 들리고, 예전에 포텟 무슨 그 막 레드불 머시기 나의 비법을 소개합니다 그런 거였나 해서 한번, 엄청 옛날이거든요. 그 포텟이 내가 사운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보여준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음악이 재생되는 거에서 구간 반복을 엄청 한 0.1초 막 0.5초 요 정도씩 이렇게 아무데나 랜덤으로 막 찍어가지고 구간 반복을 하면서 거기서 나는 소리들을 프로그래밍해서 쓰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오호,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고 보았는데, 역시 포텟 가루 아주 듬뿍 첨가된 음악이고, 그리고 이제 잘 들었다 하고,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네요 하고 이렇게 마음을 쫙 이렇게 놓았는데 3분 1초에 이제 그냥 딱 아우트로로 이렇게 조용히 끝나겠구나 싶다가 1, 2, 3, 4 이제 한마디에 네 비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원 비트 한 다음에 갑자기 훅딱 하고 다시 그 비트를 그냥 때려버리면서 이 DJ들 믹스하기 좋도록, 다음 곡 믹스하기 좋도록 아우트로에 비트를 다시 한번 때려주는데, 야, 그거를 또 이렇게 세련되게 허를 찌르는 식으로 만든 그런 디테일,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23년 2월의 요들송을 하고 있는데요. 한 절반 정도 되었는데, 그래도 다음 주까지 2월 요들송 다 끝내야 되니까
두 곡 정도 더 하고 오늘 해보겠습니다. 다음 곡 들어볼게요. Barry Can't Swim의 Sun Sleeper. Barry Can't Swim의 Sun Sleeper였습니다. 굉장히 멋진 디스코 하우스이지요. 디스코의 느낌 어디서 나느냐? 베이스를 쿵닥쿵닥쿵닥쿵닥 이렇게 옥타브로 연주하는 요 주법, 요것을 이제 디스코의 그런 주법이고, 그리고 그냥 진짜로 멋진 음악입니다. 뭐 특별히 엄청 뭐 힘을 주거나 뭐 엄청난 기법 이런 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멋지면 그만이지요. 이게 매력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요 샘플 보컬 샘플 프레이즈를 굉장히 잘 사용을 했고, 여기다가 이제 16비트로 이렇게 이게 그냥 쭉 이어지지 않고 그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게이트를 걸어가지고 16비트로 싹 집어넣은 게 또 굉장히 보컬 라인이 가면서도 얘가 약간 하이햇 같이 16비트의 그 리듬을 쪼개주는 역할을 하죠. 리듬을 쪼개주는 보컬, 리조복. 그래서 멋진 곡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앨범 아트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풍선 인형 둘이서 춤추는 그런 느낌이 나는 이 앨범 아트도 요즘에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이 대세가 되면서 앨범 아트를 엉망진창으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요일바가 있죠. 이런. 하지만 앨범 아트도 진심으로 만들면 그 또한 시각 예술의 한 장르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1TBSP의 No 9이었습니다. 아티스트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으면은 곤란합니다. 이 곡은 제가 2월에 요들송 중에서도 굉장히 아끼고 사랑스러운 곡인데 이게 일단 앨범 커버가 아주 웃기지요? 고양이 둘이서 그 꼬리가 펑 해가지고 아주 웃기게 있는데, 이 음악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저희 집 고양이 맥스가 있잖아요.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몰래 제 컴퓨터로 음악을 만들면은 이런 음악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음악입니다. 그게 요게 이렇게 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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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칙 쿵칙 박칙 이렇게 비트가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오프 비트 엇박에다가 그 뽕삑뽕 원투 뽕삑뽕삑 빡뽕뽕뽕 이렇게 음들이 들어가는데, 앞에는 엇박으로 잘 가다가 뒤에는 정박에 딱딱 맞춰서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뽕삑 뽕삑 빡뽕뽕뽕뽕 삑 뽕뽕뽕뽕뽕 이렇게 되는 것이 맥스가 이렇게
뭔가 오빠가 댄스 음악을 만드는 걸 보니까 일단 쿵칙박칙을 깔아놓고 엇박에다가 이것저것 넣으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막 이렇게 녹음을 막 누르다가 음을 막 누르다가 이게 하다 보면은 헷갈리거든요. 이 정박하고 엇박을 한 손으로 정박을 계속 하면서 엇박을 하면은 이제 좀 쉬운데 그냥 틀어놓고 엇박을 그냥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점점 밀려가지고 밀리든지 땡겨지든지 해가지고 점점 정박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나는 귀여운 음악. 그리고 이 멜로디나 보컬 라인 이런 것도 고양이 같은 느낌이 굉장히 있고 이 56초 빵분 56초에 이제 그 멜로디 보컬 멜로디 라인을 이펙트를 걸어요. 아까 그 베리 캔트 스윙에서는 16비트로 게이트 이펙트를 걸어가지고 했다면 여기서는 32비트 게이트를 겁니다. 그게 또 웃긴 부분인데 뭔가 맥스가 이렇게 막 일단 녹음을 앞부분을 했어요. 그러고 요 다음 부분은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하다가 이펙트를 뭐를 아무거나 걸어보자 해가지고 빡 눌렀더니 목소리에 32비트 게이트가 걸려가지고 뾰로뾰로뾰로뾰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귀여운 상상이 막 생겨나는 그런 귀여운 음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엇박으로 열심히 녹음하다가 박자가 밀려가지고 정박으로 됐다가 그런 느낌. 참, 야, 이런 곡도 참 어떻게 만드는지 진짜로 고양이가 만드나 싶지만 1TBSP 이 사람을 찾아보면은 성인 남성입니다. 외국인 성인 남성. 그래서 웬만하면 찾아보지 마시고 음악만 듣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2부)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요일바가 들은 음악 2023년 2월의 요들송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2월의 요들송을 나머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오늘 여행과 나들이에 관한 이야기와 여러분의 사연 들어보았고 2023년 2월의 요들송 절반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니까 평소보다 한 30분, 40분 정도 더 오래 하게 되네요. 그래도 이게 지금 요들송이 밀려서 그렇지 이렇게 한 달치를 2회에 나눠서 하니까 좀 힘들긴 한데 밀린 거 다 소화하면은 이번 달 요들송은 다음 달에는 그 다음 달 이렇게 한 달씩 간격으로 하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의 사연 주제는 뭐였죠?
영화 어쩌군데. 다음 주 사연 주제. 나의 인생 영화.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영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랑 영화 음악 추천곡으로 보내주시면은 우리들의 아카데미 시상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다시 듣기는 음악 편집해가지고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요들송도 따로 편집해가지고 요들송만 모아서 1월에 요들송 올린 거 다들 보셨죠? 많이 다시 듣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다음 주 밤 10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여행과 나들이도 잘 다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꿈 깨요.